본부장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별 내용이 없는데. 아 그래요? 일단 해보십시오. 일단 뭐 보시면 일단 제가 자료를 잘못 가져왔네요. 가져올 자료를 안 가지고 잘못 가져왔네. 그럼 일단 잠깐 다녀오시겠어요? 네. 가져올 자료를 진짜 안 가져왔네요. 가져온 자료만 해야겠네. 아쉽네요. 자료를 많이 뽑았는데 자료를 많이 안 가져왔군요. 가져온 자료만 해야겠네. 일단 뭐 가져온 자료만 하죠.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애플이랑 이 자료를 먼저 하죠. 애플이랑 이제 애플이 구글이 이제 그 검색 자료를 구글을 썼어요. 애플이. 그건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아니요. 이거 오늘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잘 못 들으셨어요? 네, 들었어요? 대충 들었어요. 그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200억 달러 정도를 이제 거의 자료를 이제 구글 자료를 썼거든요. 근데 이걸 AI로 대체하겠대요. 퍼플렉시티나 오픈AI로 손절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0달러 한 20조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래서 구글 그 알파벳 주가가 엄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어요.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왜 떨어졌지 이러고 봤는데 이거를 헤드라인을 봐도 이해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네. 이해를 좀 시청자분들에게 시켜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멍청한 건가요? 하여튼 쉬리가 작동 원리가 이 AI거든요. 이 AI를 엔진을 구글 엔진을 썼거든요. 슈리 자체가 그러니까 그 엔진을 우리가 뭘 딱 시켰을 때 구글로 네네. 이제 검색을 해서 우리한테 답을 해줬던 답을 거죠. 해줬던 건데 그걸 안 쓰고 이제 앞으로 AI를 쓰겠다는 겁니다. 검색을 쓸 때 AI를 쓰겠다는 거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쉬리 같은 거를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앞으로 이런 걸 쓰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향후에 이제 시리가 제대로 작정하자면 챗GPT나 퍼플렉시티와 이제 이걸 쓰겠다는 걸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주가가 왜냐하면 이거로 비용을 200억 달러를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일회성 비용이 애플이 200억 달러를 매번 알파벳에 준 거예요. 이게 수익 모델이에요. 엄청난 수익 모델이에요. 계약을 얘네랑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그만큼 안 나는 거예요. 알파벳 200억 달러의 수익 모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럼 오픈AI가 그거를 오픈AI랑 할지 퍼플렉시티랑 할지 누구랑 할지는 고민이다? 모르겠지만 어떤 AI 기업과 하겠다라고 이제 그게 오늘 이제 그 크롬의 그 반독점 그 심리 알파벳 주가가 떨어졌겠네요. 그러니까 알파벳 주가가 떨어졌다니까요. 그 애플 주가는 알파벳 주가는 영향이 없죠. 애플 별로 안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알파벳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알파벳 주가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주식을 뜨문뜨문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미국 주식까지 볼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뜨문뜨문 그래서 요 물가가 엄청 떨어졌다는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 계약이 누구랑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둘이 이제 검색균이 손을 잡았는데 누구랑 잡을지 잘 모르겠으면서 어쨌든 이게 이렇게 돼서 엄청나게 많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돼서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이 부분은 사실은 미국에서는 엄청난 소식이 없고 사실은 이 부분이 그 향후에 이제 이게 지금 알파벳이 위기라고 할 정도가 되고 왜냐면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알파벳이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여기저기 그 검색과 관련된 수익 모델이 많았어요. 계약을 맺고 있는 게. 근데 그걸 이제 AI 쪽에 뺏기는 거네요. 하나 둘.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쓰니까. 그리고 필요가 없다 생각하니까. 저 구글 가끔 쓰는데 저는 제가 쓰는 게 뭐 그죠? 소용이 없고. 이상한 거 많이 쓰시잖아요. X도 쓰시고. 다들 안 쓰는 거. 맞아요. 시대에 역행하고 있어요. 시대에 역행이 아니라 특이하게 계신 거죠. 특이하게. 아니 이게 지금 약간 세상이 좀 변한다고 느끼는 게 넷플릭스도 이제 초기 화면이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넷플릭스도 약간 이제 포털화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반적으로 모든 창들이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지금 이제 약간 AI화 돼가고 있는데 화면을 이제 딱 들어가면 저도 넷플릭스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괜찮은 드라마를 하나 봤어요. 그러면 유사한 드라마를 하나 더 보고 싶어요. 근데 정말 그 걔네가 추천해준 드라마가 제가 원하는 드라마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종류의 드라마라고 추천을 하는데 이건 제가 원하는 드라마가 아니에요. 얘는 정말 알고리즘이 맞지가 않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종류의 드라마라고 이제 추천을 해줘요. 비슷한 종류의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건 정말 알고리즘이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이게 내 취향이 아닌 거예요. 정말 알고리즘을 잘 못해요. 얘네는. 그렇네요. 예. 그런 경험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정말 알고리즘을 잘 못한다는 생각을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AI 엔진이 정말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엔진이 안 좋네요. 예. 그러니까 그 AI 엔진이 정말 안 좋은데 최근에 그 엔진을 정말 보강했다는 생각이 자기네들은 그때 10년 만에 엔진을 보강했다는 선언을 한 거예요. 이번에 진짜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선언을 오늘 한 거예요. 10년 만에 보강했다라고 이제 그 선언을 오늘 그거를 굳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을까요? 누가요? 애플이 그래야 되는 거죠? 이거요? 네. 이게 공개적으로 선언한 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 이게 그 구글 그 어쨌든 그 법원 심리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 그래요? 법원 심리에서 나온 얘기. 그러니까 공개 심리에서 나와서 이게 지금 이게 알파벳 발표를 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발표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계약이 이제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법원 심리에서 나온 얘기라서 이게 어쨌든 공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기자들이 써서 이제 대대적으로 해서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헤어지겠다라고 이제 법원 심리에서 나와서 그게 어쨌든 공식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군요. 네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예. 취재하면서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 법원 심리에서 요게 이런 사실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실들이 그러니까 뭐 야후가 구글을 살 용의가 있다라고 한다거나 챗GPT가 얘네를 살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거나 나오면 쟤네가 구글 어쨌든 하겠다라고 하거나 뭐 진출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어쨌든 이 심리에서 나온 겁니다. 반독점 심리에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이것도 이 심리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앞뒤를 짝좀 잘라서 다들 이제 제목만 보고 그래서요. 예, 저도 그게 그렇습니다. 네. 이해가 안 갔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저와 같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알기스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 네. 자, 테슬라가 그 중국 판매가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시면 지금 테슬라가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판매가 전기차 판매가 7개월 연속 감소했고, 그래서 4월 전년 대비해서 Y2Y가 마이너스 6%고요. 중국차 판매량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상하이 쪽이라서 이게 좀 잠깐 가져왔는데 4월 판매량이 58,459대고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6%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3월은 25.8% 급감했습니다. 중국 로컬 브랜드 가격 심화가 정말 심합니다. 유럽 수출 부진 영향이 좀 있고요. 중국산 모델 3하고 Y는 내수해서 유럽 수출 주력 모델인데 7개월 연속 판매 감소는 중국 내 점유율 방어의 적신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YD나 이제 리샹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오펑 등 로컬 EV가 이제 전기차가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진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 이미지 타격이 수요 위축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쨌든 중국 승용차협회 기준이라서 상당히 신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가격이나 카드를 계속 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붕괴가 돼서 신뢰도 회복이 이제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라서 좀 위험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향후에 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여기 제가 볼 때 중국이 뭐 이제 많이 선점하지 않을까요? 누가요?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예, 뭔가 제가 볼 땐 고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오늘 해드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 방송에 잠깐 했는데 GM 캐딜락은 36만 불짜리 전기차를 하루에 2대만 만들고 1년에 25대만 만드는 고가 전략을 하거든요. 그런 전략을 좀 해보면 어떨까? 고가 전략하기엔 이미 아니 그런 라인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럭셔리 라인을 아예 럭셔리 라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5억 달러, 5억짜리 약간 라인 같은 거 몇 개. 머스크한테 전화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롤스로이스나 이런 건 다 해요. 그런 라인들을. 그쵸, 아예 그런 라인을 아예 그런 라인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고가 라인을 네. 아예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왜냐하면 거기 보면 55인치 LED도 안에 있고 막 이러거든요. 차를 타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격이 그런데. 각각의 또 위에 창도 각각 열고 막 이런 게 좀 있는데 아니 차인데 걔는 보통 뭐 웬만한 차도 1억 넘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4, 5억짜리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않냐는 거죠. 이상하게 만들어서 1억을 받느니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좀 비싸게 만들어서. 그쵸. 예, 그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소식도 재밌는 소식입니다. 아 이거 재밌습니다. 아니 백악관에 없습니다. 멜라니아가. 108일 동안 14일을 먹었어요. 근데 원래 그 너튜브에서 봤는데 원래 이렇게 공식 석상에 나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아니 108일 동안 백악관에 머문다는 14일이니까요. 그쵸, 백악관 그럼 어디서 주무세요? 모르죠. 아 그래요? 미스테리. 지금 그 뭐지 다큐멘터리 찍고 있는데 14일간 머물러. 아 뉴욕타임스 특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 시작하는데 이제 108일이 지났지만 멜라니아 여사와는 뭐 백악관 점수를 볼 수가 없고 트럼프 타워와 그러니까 거기 있나 봐요. 보통 마라라고에 보통 있나 봐요. 마라라고 했군요. 마러라고. 네. 14일도 채 머물지 않았다라고 오가며 14일도 채 머물지 않았다라고 이제 백악관에 점수를 볼 수가 없대. 그러니까 트럼프 타워하고 마라라고 거의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좀 특이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베스 트루먼 이후에 가장 낮은 존재감이라고 합니다. 트루먼 부인이 베스 트루먼이거든요. 영부인 존재감이 가장 낮은 환타입니다. 그래서 이건 퍼스트 레이디 역사 전문가인 캐서린 젤리스가 얘기한 거고요. 실제로 멜라니 여사는 공식 사이나 동선조차 철저히 비공개에 가깝다고 합니다. 거의 보신 적 없죠. 네. 네, 그러니까 백악관 측도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때 황급색 에스컬레이터 함께 내려오면서 미국 정치를 두 발을 졌던 부부인데 최근 1년간 둘 사이 거리가 점점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부부 사이 때문이군요. 예, 그 남편의 외도 재판, 2차례 암살 시도, 재선 캠페인 이런 거라고 하는데 뭐 퍼스트레이디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에 남편 트럼프 화환을 고르고 행사도 주최하고 있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녀가 이제 관심을 두는 분야는 따로 있대요. 암호화폐 멜라니 암호화폐 런칭과 다큐멘터리 계약금 4천만 달러 이 두 가지에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백악관 아이들 정원 행사 영상조차 멜라니아에서 등장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출근하지 않는 보스고 존재하지 않는 퍼스트레이디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우선순위로서는 엄마, 아내, 퍼스트레이디 존재하는 거고 필요할 때 뉴욕에 있지만 판비치에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있고 일단 이번 주 대통령은 중동 3개국 이제 순방하잖아요. 영부인 동행하지 않는다. 진짜요? 네네. 그리고 교황 장례식에는 함께 했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다른 교통편. 예. 완전 좀 사이가 안 좋으신가 보다. 뉴요크 공항에 멜라니아 차량은 있었고 트럼프는 마리너능에 탑승했다고 합니다. 역시 독특한 캐릭터. 이렇게 한답니다. 재밌죠? 재밌어요. 네. 어디에서도 듣기 힘든. 어디서 듣기 힘든. 네.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여기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만 특종으로 해드리는 약간 재밌는 소식입니다. 제가 여기서만 듣고 있고 또 재밌는 소식이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준비한 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 제가 소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너무 많았어. 제가. 너무 웃기네요. 왜요? 준비한 소식이 많으시다니. 또 준비할 수 많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축구 얘기인데요. 월드컵에 오라고 이제 막 합니다. 네. 월드컵에 막 오라는데 오래 머물지는 말랍니다. 아 그래. 네. 미국이. 그러니까 이민 불법으로 네네, 눌러 앉을까봐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22년 카타르 때는 340만 명이었고 미국이 이제 2026년 대회가 이제 미국에서 하는데 48개국으로 이제 확대됐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지금 빨리 승리를 해야지 이제 확정이 된다. 확정이 안 됐습니다. 네, 2006년 48개국 확대돼서 총 104경기에서 78경기가 미국 11개 도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 LA, 마이애미, 시애틀, 샌프란시스코에서 주요 대도시의 개최가 선정이 됐고 결승전은 뉴저지 메트로 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행사를 운영하는 막대한 경제 효과와 국가적 효과가 위상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보안 예산으로 6억 2,500만 달러를 이제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앤드류 줄리안이 어떤 월드컵 테스크 총 책임자를 임명했고요. 이 사람 줄리아나 혹시 뉴욕 시장 아들이래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테스코 총괄 책임을 했는데
프로골프 출신이고 스포츠 경험자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외신 기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오래 머물지 말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제 축제는 허용하되 체류는 제한, 표현은 조건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경계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고 비자 연장 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재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경우 좀 약간 드문데 이렇게 얘기하네요. 네. 독특합니다. 네. 보통 이렇게 축제하면 다 오래 머물고 돈 많이 쓰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독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드문데 이렇게 하지 않는 돈 많이 쓰라고 그러는데 오래 머물지 말라고 합니다. 예. 뭐 하긴 뭐 거기 보낸다고 하니까 리비아를 보낸다는 분들이니까 독특한 분들입니다. 자, 다음 소식 보내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이 반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을 떠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BBC와 최근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정치 무대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히틀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 저희가 또 나눴던 얘기잖아요. 현대판 독재 네네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를 양보한 트럼프 제안은 현대판 유화주의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바이든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 폭군이라고 지칭하면서 영토를 빼앗고 정치에 멈추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는 이대로 나토가 붕괴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의 국제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했고요. 오늘 뭐 기사를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이든이 하는 건 이제 트럼프 다 반대하거든요. AI 칩 정책도 최근에 풀어줬잖아요. 네. 네, 그거 수출 네. 그죠 반도체 그죠? 그래서 바이든 재임 기간에 핀란드, 스웨덴을 나토에 가입시킨 것을 이제 자기 외교 성과라고 이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유일한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린란드 매입과 파나마 운하 반대에 대해서는 그건 미국답지 못하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바이든은 자유와 기회의 나라를 영토를 몰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자신이 이제 대선 불출마를 지난해 했잖아요. 자신이 하면서 결정은 옳았다고 자기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려운 결정이었다. 그러면서 뭐 좀 더 일찍 물러났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면서 책임론에 대해서 선을 좀 일찍 물러났어야 된다고 보통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겼을지 몰라 또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시간을 더 해리스에게 네. 줬으면. 그리고 이제 트럼프 집권 100일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했더니 승리라고 부를 만한 건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알아가고 있고 권력 남용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향후 정치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독재 정치는 오래 못 갈 거다라고 쭉 얘기를 하면서 좀 뭐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왕처럼 행동하고 히틀러를 닮았다. 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뭐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일부는 일기만 하고 물러났어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좀 약간 히틀러 같다라고 얘기를 약간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얘기도 재밌습니다. 요거 딴 데서 못 듣는 얘기입니다. 약간 네, 요거 이게 50년간 떠돌던 소련 우주선이 10일쯤에 떨어진대요. 지구에. 사고 나면 어떡해요? 못 이뤄, 그러니까 베네라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넘버 671이라는 건데 V7167이라는 건데 이게 10일쯤 떨어집니다. 5월 10일쯤. 제가 단독으로 이제 따고. 그 뭐 어디로 코스모스 떨어질 48입니다. 건지 지금 예측은 안 되는 거예요? 예측됩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벼락 맞을 확률보다 적습니다. 자, 북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전적이 이론상 낙하 가능한 지역입니다. 전역이 낙하 어딘지 모릅니다. 자, 50년 전 금성으로 향했던 소련의 우주선 파편이 지금 지구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왜 보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BBC에 제가 BBC와 이제 CNN은 단독으로 하고 있는데 우주 탐사의 유산이자 우주 쓰레기로 남은 이 물체가 예상보다 견고하고 대기권을 뚫고 지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972년 금성 탐사를 목표로 했던 베네라 프로그램이 추진됐는데 두 번째 탐사선이 V71 넘버 671은 궤도로 이탈에 실패해서 지구 궤도에 갇혔고 이후 코스모스 482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됐는데 그 잔해 중 하나로 이제 추정되는 입자 캡슐이 50년간 궤도를 비행 끝에 5월 10일경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물체는 금성의 극한 대기 조건을 견디도록 설계된 특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기권에 진입 시 완전히 타지 않고 일부가 지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물체는 마치 쇠공처럼 밀도가 높고 수십 년 동안 저궤도에서 버틴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부가 땅에 닿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락 지점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위도 52도 북남 범위 즉 북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전 지역이 될 수 있고 하지만 지구 표면이 70%가 바다인 만큼 대부분 해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이 맞을 확률은 벼락보다 낮다라는 게 델프트 공대 마크로 랑부르의 공대에 다행입니다. 계신 분이에요. 네, 그 전체 지구 면적의 해안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제가 행동 지침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동 지침인가요? 만약에 파편이 떨어졌을 경우 시민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료 잔류물이나 유독 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게 절대 손을 대지 마시고 당국에 신고를 바랍니다. 네. 신고해야죠. 네, 그리고 이번 사건은 1967년 우주조약에 따라 해당 잔해물은 러시아 소유입니다. 그리고 추후 회수가 될 수 있고 전문가들 이를 계기로 우주 쓰레기 감축 노력과 재진입 통제 기술에 따라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네요. 네. 예, 재밌죠? 재밌네요.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이런 데. 네. 뭐 다른 소식이 더 있지만 네, 여기까지 해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뭐 암호화폐 소식도 있지만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네. 잘했어요. 아니 뭐 그 뭐지? 테더 1분기 뭐 그 발표했던데요? 저 못 실적 발표? 봤어요. 근데 너무 잘 나오겠죠. 예,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중에 20억 달러는 뭐 태양광 이런 데 하고 막 이랬던데. 그런 거 투자해요. 테더가. 네, 걔네들 뭐 이상한 데 투자하고 그래. 투자도 해요. 20억 달러를 막 그리고 거의 은행 실적 발표하고 그러니까 이미 덩치가 너무 커져서. 덩치가 커져가지고 네.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990억 달러는 실물 자산을 갖고 있더라고요. 국채도 많이 갖고 있어서 네, 미국 거.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엄청 커요 덩치가 지금. 네, 그리고 그 뭐지? 국가만큼. 암호화폐 뭐라 그러지? 어쨌든 그 친구도 뭐 어쨌든 스트레티지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가부화 저희가. 가부화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부화를 줄까봐 그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랩소디 오늘은 또 여기서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